안녕하십니까. 오클랜드를 제외한 뉴질랜드 전역이 지난 9월 8일 0시를 기해서 2단계 경보로 완화됐습니다만 관계자들은 검사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오클랜드를 제외한 뉴질랜드가 9월 7일 화요일 밤 11시 59분부터 2단계 경보로 완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오클랜드는 다음 주 화요일 14일 밤 11시 59분까지 4단계 경보가 유지됩니다. 내각은 9월 13일에 뉴질랜드 전역에 대한 경보 수준을 검토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델타 경보 2단계는 기존의 2단계보다 약간 내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내 접객업소는 5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외의 장소는 100명으로 제한됩니다. 체육관과 같은 실내 공공시설의 경우 이전에는 1m 거리 두기를 요구했지만 델타 2단계 경보에서는 2m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일하는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한편 학교는 9월 9일부터 개학하는데 학생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만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단계 경보에서는 자녀가 학교에 나가는 동안 부모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직장에 갈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 지역 경계를 넘어서 출근하는 필수 근로자는 매주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클랜드 지역을 경유해 남쪽에서 노슬랜드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오클랜드 지역에서 멈추지 않고 통과해야 합니다. 기존의 2단계 경보와 다른 점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코비드-19 추적 앱을 사용해서 QR코드를 스캔해야 합니다. 특히 9월 8일부터는 바, 레스토랑, 영화관, 교회, 미용실과 같은 장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스캔을 해야 합니다. 술집이나 클럽에 갈 수는 있지만 춤을 추는 장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원은 50명으로 제한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서비스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델타 2단계 경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부 웹사이트 health.gov.nz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녀가 뉴질랜드 출신이라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줄 압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 키리테 카나와가 뉴질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돌아온 이유는 어린 손자 루터와 함께 살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뉴질랜드인은 그녀가 해외에서 큰 명성을 얻고 있고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구 귀국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키리테 카나와가 영구 귀국한 것은 바로 그녀의 귀여운 손자 3살 반짜리 루터 때문입니다. 데임 키리테 카나와는 1944년생으로 올해 77살입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활기차고 따뜻한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키리테 카나와는 1980년대 중반 호주에서 세계 상위 40개 앨범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공연은 2016년 10월 호주 벨로렛에서 있었지만 2017년 9월까지 은퇴를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9월 첫째 일요일을 아버지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호주 전국에 록다운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스콧 모리슨 총리가 아버지 날에 자녀를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지난 주말 개인 제트기를 타고 캔버라에서 시드니까지 여행할 수 있도록 면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그의 고유한 역할이 필수 근로자라는 점을 감안해 모리슨 총리의 여행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그의 행동이 이중잣대의 한 예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인의 절반 이상이 시드니, 캔버라, 멜번 등지에서 델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여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지인의 50% 정도가 백신의 부작용을 두려워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부기구인 다이얼로그 피지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피지인의 53.9%가 코로나 백신이 매우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이얼로그 피지는 1047명의 응답자 중 53.9%가 백신이 매우 안전하다고 답했고 19.4%는 백신이 약간 안전하다, 나머지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피지인의 50% 정도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로는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람이 36%, 금속 칩이 있고 5G에 연결되거나 자기가 있는 백신이라고 하는 주장이 17%, 종교적인 이유가 10%로 나타났습니다. 접종할 생각이라는 대답은 76.8%, 망설이고 있다는 사람은 13.1%, 결정하지 못했다는 사람은 10.1%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최대의 이민센터였던 베이징의 이민성 사무실이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전에 이민성 베이징 사무소는 전체 임시 비자의 절반인 일주일에 약 10,000건을 발급해 왔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이 베이징 사무소를 이번에 폐쇄했고 지난 3월에는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필리핀의 해외 사무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비자를 처리하는 뉴질랜드 이민성 사무소는 태평양 사무소뿐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록다운 기간 동안 취업 비자를 포함한 온라인 비자는 대부분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성 직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에는 연간 20만 건의 비자를 발급했으나 작년 여름에는 8만 2천 건의 비자를 발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6일 종이문화재단, 세계종이접기연합 노영희 이사장과 비무장지대 인근의 강원도 양구 임당초등학교 김은숙 교장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글로벌 K종이접기재단의 이혜원 홍보대사가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종이문화재단 세계종이접기연합의 노영애 이사장은 최근 비무장지대 인근인 강원도 양구의 임당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임당초등학교는 개교 100년의 역사를 지닌 초등학교로 비무장지대 근처에 있으며 현재 43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작은 학교입니다. 임당초등학교의 김은숙 교장 선생님과 노영애 종이문화재단 세계종이접기연합의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인 K종이접기를 활용한 재능 개발과 창의 인성교육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K종이접기 세계화를 위한 어린이 사이버 외교단 선정과 종이접기 대회 참여 등 다양한 협력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임당초등학교는 종이문화재단이 펼치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세계평화기원 곡갈 8천만 개 접어 모으기 캠페인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임당초등학교는 학생들 중심으로 교사들과 책도 만들며 공부하고 있어 놀라고 있다고 전하며 현재 전교생 43명 중에는 일본, 몽골, 카자흐스탄, 중국에서 온 부모가 있는 다문화 가족 어린이들이 K종이접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당초등학교가 우수하다는 소문을 듣고 대구, 대전, 조치원 등에서도 전학 온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날 학교에는 대한민국의 영원한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종이문화재단 평생교육원장도 노영애 이사장과 함께 학생들과 종이접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영만 아저씨 이름을 듣는 해외에 살고 있는 많은 어른들도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임당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멋진 K종이접기 활동 기대합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